오늘도 야단보부상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할게요. 옛날 조선시대 평안도 땅 대동강 하류에 있는 나루터 근처에 작은 마을 하나가 있었지요. 이 마을은 강가에 위치해 뱃사공과 뗏목꾼들이 자주 머물곤 하는 곳입니다. 이 마을에 강태훈이라는 아이가 살았지요. 태훈이는 올해 10살인데 얼굴은 흰 배곡처럼 맑고 눈동자는 강물처럼 투명한 아이였습니다. 그는 부모님과 여동생 소아와 함께 단란한 가정을 이루며 살았지요. 태훈의 아버지는 나루터에서 뗏목을 몰며 생계를 유지하는 뗏목꾼이었습니다. 그는 힘이 장사이고 마음씨가 착해서 마을 사람들의 신임을 받곤 했지요. 그러던 어느 여름날 아침부터 먹구름이 하늘을 덮으며 비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이날따라 강물은 사납게 휘몰아쳤고 나루터는 아수라장이 되었지요. 태훈의 아버지는 어쩔 수 없이 뗏목을 몰고 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심상치 않아요. 너무 위험하지 않겠어요? 태훈의 어머니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지만 아버지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안심시켰지요. 걱정 마시오. 오늘 뗏목만 잘 몰고 돌아오면 우리 태훈이와 소아에게 좋은 옷을 한 벌씩 사줄 수 있어. 조금만 기다리시오. 하지만 이 말이 태훈의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말이 되고 말았답니다. 그는 뗏목을 몰고 강 중턱을 지나다가 갑작스레 덮친 큰 물결에 휩쓸려 그만 사고로 목숨을 잃고 맙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병고냐? 태훈이 아버지, 정신 차리시오. 제발, 제발. 어머니는 강변에서 미친 사람처럼 울부짖었지요. 그러나 그 어떤 울음소리도 이미 숨이 끊어진 태훈 아버지를 다시 살려낼 수는 없었습니다. 이 비극이 일어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어느 날이었지요. 평안도 전역에 큰 홍수가 들이닥쳤습니다. 하늘이 구멍난 듯 쏟아지는 폭우는 강을 범람시키고 마을 사람들은 여기저기 비명을 지르며 대피합니다. 태훈의 집 역시 물에 잠기기 시작했지요. 어머니는 태훈과 소아를 안고 간신히 높은 곳으로 피했으나 갑자기 몰아친 급류가 어머니마저 덮치고 맙니다. 태훈아, 소아야. 너희 둘이서라도 살아야 한다. 꼭 살아야 한다. 어머니는 아이들을 언덕 위로 밀어 올리며 마지막 힘을 다했고 그 순간 무자비한 물결은 어머니의 몸을 삼켜 버립니다. 태훈이는 어린 여동생 소아를 끌어안고 정신없이 울었지요. 한순간에 부모를 모두 잃고 고아가 된 태훈과 소아는 마을에서도 가장 악명 높은 나루터 주인 황치권의 눈에 띄고 맙니다. 이놈들아, 이제 내 놈들의 부모는 없으니 내가 걷어줄 터이니라. 대신 죽기 살기로 일해야 할 것이다. 황치권은 검은 수염을 쓰다듬으며 음흉하게 웃었지요. 이리하여 태훈과 소아는 황치권의 커다란 저택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황치권의 집은 나루터에서 돈을 긁어모아 지은 커다란 기와집으로 마을 사람들의 피땀으로 지어진 것이었지요. 태훈아, 이 물동이 좀 가져다 놓거라. 소하야, 빨리 빨래를 해라. 어찌 그리 게으르냐? 매일같이 이어지는 구박과 매질에도 불구하고 어린 남매는 부모님이 남긴 마지막 말을 가슴에 품고 참고 또 참으며 살아갑니다. 소아야, 어머니 아버지 말씀 기억하지? 반드시 살아야 해. 아무리 힘들어도 꼭 살아남아야 해. 태훈이는 동생의 작은 손을 잡고 매일 밤 눈물을 흘렸지요. 그러나 그 눈물마저도 제대로 닦을 수 없는 비참한 처지였습니다. 그로부터 몇 해가 흘러 태훈과 소하는 어느덧 청년과 처녀로 성장했지요. 특히 여동생 소하는 눈부신 미모를 가진 처녀로 자라났습니다.
배꼽같이 흰 피부에 벚꽃잎처럼 고운 볼, 달빛이 머물다 간 듯 영롱한 눈동자를 가진 아름다운 여인이 되었지요. 마을의 젊은이들은 물론 지나가던 행인들까지도 그녀를 보기 위해 발걸음을 멈추곤 합니다. 하지만 그런 아름다움이 오히려 그녀에게는 독이 되었지요. 나루터의 주인 황치권은 소하의 빼어난 미모를 탐내어 그녀를 이용할 생각을 하게 됩니다. 황치권은 평양에서 가장 권세가 높은 양반 조억만 대감에게 소하를 첩으로 넘겨 돈을 벌 요량이었지요.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황치권이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소하에게 다가옵니다. 소아야, 넌 참으로 아름답게 자랐구나. 이렇게 예쁜 얼굴을 이 허름한 곳에서 썩히기엔 너무 아깝지 않느냐? 소하는 황치권의 속셈을 짐작하고 몸을 움츠렸지요. 대감마님께서 너를 첩으로 삼으신다 하니 너는 이제 좋은 옷, 입고 맛난 음식 먹으며 편히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 이곳을 떠날 준비를 하거라. 소하는 겁에 질려 두 눈이 커다래졌습니다. 두려움에 떨며 고개를 저었지요. 싫습니다. 제발 그것만은 하지 말아주세요. 전 그냥 오라버니와 함께 살겠습니다. 그러나 황치권은 그녀의 말을 무시하고 이미 그녀를 팔아넘기기로 한 상태였습니다. 한편 이 소식을 들은 태우는 분노와 절망으로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는 황치권에게 달려가 무릎을 꿇고 간절히 애원하지요. 소아마는 제발 팔아넘기지 말아 주십시오. 그 아이는 아직 어립니다. 제가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제발. 황치권은 태운의 말을 듣자마자 크게 웃으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내 놈이 열심히 일한다고 내 손에 얼마나 더 떨어지겠느냐. 그 처녀 하나면 나는 몇 년을 편히 먹고 살 수 있다. 내 놈 따위가 감히 내게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그러자 태우는 갑자기 벌떡 일어나 황치권의 멱살을 잡고 소리를 질렀지요. 절대로 안 됩니다. 제 목숨이 끊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소아마는 데려갈 수 없습니다. 이에 화가 난 황치권은 집안의 사나운 머슴 곽칠복을 불러 태운을 붙잡게 합니다. 곽칠복은 키가 7척에 육중한 몸을 가진 장사였지요. 그는 황소처럼 힘이 세고 잔인하기로 소문난 자였습니다. 이놈이 감히 어딜 주인님께 손을 대느냐? 곽칠복이 태운을 붙잡아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굵은 몽둥이로 인정사정 없이 내리쳤습니다. 태운은 매질을 당하면서도 동생의 이름을 부르며 애원했지요. 소하야, 도망쳐라. 어서 도망쳐. 하지만 소하가 어디로 도망칠 수 있겠습니까? 소하는 오라버니가 매질당하는 모습을 보며 통곡했습니다. 오라버니, 오라버니, 제발 우리 오라버니만은 죽이지 마세요. 하지만 매질이 끝난 후 태우는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었지요. 소하는 쓰러진 오라버니를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순순히 가자. 소아야, 내 오라버니는 저렇게 쓰러졌으니 어쩌겠느냐. 황치권은 잔인하게 웃으며 소하의 손목을 붙잡아 끌고 갔지요. 소하의 처절한 비명이 황치권의 저택에 울려 퍼졌습니다. 달빛마저 처연히 저택을 비추는 가운데 쓰러진 태우는 꿈속에서 부모님을 만납니다. 어머니, 아버지, 제가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꿈에서조차 그의 눈에선 눈물이 흘렀지요. 태우는 정신을 차리고 나서야 자신이 갇혀 있는 곳이 황치권의 저택 창고라는 것을 알았지요. 창고 안은 쥐들이 들끓고 퀴퀴한 냄새가 가득한 사람을 가두기에는 더없이 끔찍한 장소였습니다. 태우는 몸을 일으켜 창고의 문을 두드려 보지만 굳게 잠긴 문은 열리지 않았지요. 누구 없습니까?
제발 문을 열어주십시오. 그러나 돌아오는 것은 텅 빈 메아리뿐이었지요. 그렇게 몇 날 며칠을 갇혀 있던 태우는 힘이 점점 빠지고 절망감에 휩싸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렇게 무너질 수는 없다. 소아를 구해야 한다. 반드시 살아남아야 해. 태우는 온 힘을 다해 정신을 가다듬었지요. 주변을 둘러보니 낡은 창고 벽 한쪽에 이미 썩어가는 나무 판자가 눈에 들어옵니다. 태우는 필사적으로 그 판자를 잡아 뜯기 시작했지요. 손가락이 피투성이가 될 만큼 힘을 써가며 나무를 뜯어냈습니다. 결국 나무 판자가 떨어져 나가며 작은 구멍이 생겼지요. 됐어. 할 수 있다. 태우는 몸을 웅크여 그 작은 틈새를 겨우 빠져나왔습니다. 그는 밖으로 나와 어둠 속에서 조심스럽게 몸을 숨기며 대동강을 향해 달렸습니다. 달빛 아래 강물은 사납게 흐르고 있었지요. 그는 뒤에서 사람들이 쫓아오는 소리를 듣고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거기 서라! 저놈이 도망쳤다! 황치권의 머슴들이 등불을 들고 소리치며 다가왔지요. 태우는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는 강물 앞에서 망설이지 않고 결심을 내립니다. 이대로 붙잡힐 바에는 차라리 강물에 뛰어드는 편이 낫다. 태우는 눈을 질끈 감고 차가운 대동강 급류에 몸을 던졌지요. 그의 몸은 순식간에 사나운 강물에 휩쓸리고 맙니다. 강물은 무섭게 그를 끌고 가며 깊은 곳으로 잠기게 합니다. 태우는 점점 숨이 가빠지며 정신이 흐려졌지요. 이대로 끝인가, 소하야. 미안하다. 오라버니가 지켜주지 못했구나. 그러나 그 순간 태우는 강하류에서 지나가던 큰 배의 사람들에게 발견됩니다. 그 배는 평안도 일대에서 가장 큰 상단을 운영하는 연수연 마님의 상단 소유였지요. 저기 사람이다. 어서 저 사람을 구해라. 상단의 뱃사람들이 급히 움직여 물속에서 태운을 건져 올립니다. 태우는 의식을 잃은 채 온몸이 축 늘어져 있었지요. 연수연 마님은 태운을 건져 올리자 급히 달려 나왔습니다. 그녀는 평안도에서 유명한 여장부였지요. 아름답고 우아한 외모에 따뜻한 마음씨를 가진 마님이었습니다. 이 청년이 어찌 이 급류에 빠졌을까? 몸이 얼음장처럼 차갑구나. 서둘러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거라. 태우는 상단의 배 안에서 마님의 세심한 보살핌을 받으며 서서히 의식을 되찾습니다. 눈을 뜬 태우는 처음 보는 화려한 방 안에서 자신이 누워있는 것을 깨닫고 놀랐지요. 여기가 어디입니까? 연마님은 부드러운 미소로 태운을 달래며 말합니다. 이곳은 내 상단의 배 안이란다. 급류에 휩쓸려 떠내려가던 것을 우리가 구했지. 이름이 무엇이냐? 강태훈이라 합니다. 제 목숨을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님. 태우는 연마님의 따뜻한 미소를 보며 깊은 감사를 느꼈지요. 연마님은 태운의 사연을 듣고는 그의 딱한 처지를 알게 됩니다. 그녀는 태운의 이야기를 듣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지요. 세상에 그런 잔혹한 자들이 있다니. 안쓰럽구나. 이젠 걱정하지 말고 내 저택에서 몸을 회복하며 천천히 새로운 삶을 준비하거라. 태우는 연마님의 저택에 도착하여 따뜻한 음식과 편안한 잠자리를 제공받았습니다. 몇 년 동안의 지독한 고생 끝에 그는 처음으로 사람다운 대접을 받게 되었지요.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잊지 못하는 단 하나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소하야, 오라버니가 반드시 널 찾으러 갈 것이다. 조금만 기다려 다오. 태우는 연마님의 상단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지요. 그는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일을 하면서도 늘 웃는 얼굴로 성실하게 임했습니다. 태운의 이런 성품과 부지런함은 상단의 모든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지요. 특히 연마님은 그런 태운을 남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연민에서 시작된 관심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마님 마음속에서는 조금씩 알 수 없는 감정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했지요. 어느 날 저녁 상단의 창고에서 물건을 정리하던 태훈에게 연마님이 다가왔습니다. 태훈아, 오늘도 늦게까지 수고가 많구나. 몸은 좀 괜찮으냐? 연마님은 평소처럼 다정한 미소를 지으며 태훈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 주었지요. 그러나 그 순간 태훈의 몸이 긴장으로 굳어버립니다. 마님의 손길이 너무나 부드럽고 따뜻하게 느껴졌기 때문이지요. 예, 마님. 저는 괜찮습니다. 덕분에 이제 몸도 마음도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태훈의 얼굴은 발그레하게 붉어졌고 심장도 평소보다 빠르게 뛰기 시작했지요. 연마님 역시 태훈의 얼굴을 보며 알 수 없는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그 후로 두 사람은 마주칠 때마다 이상한 어색함을 느끼기 시작했지요. 특히 연마님은 자신도 모르게 태훈을 찾아 시선을 보내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마치 자석에 끌리는 것처럼 그녀의 눈길은 언제나 태훈을 향하고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연마님은 저택의 정원에서 실수로 발을 헛디뎌 넘어지려 하였지요. 마침 옆에 있던 태훈이 재빠르게 달려와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마님, 괜찮으십니까? 태훈은 놀란 눈으로 마님을 바라보며 급히 몸을 일으켰지요. 연마님은 태훈의 품 안에서 그의 숨소리와 심장 박동까지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이 가까이 맞닿아 그들의 숨결이 서로의 볼에 닿았지요. 아, 괜찮다. 고맙구나. 태훈아. 연마님은 태훈의 품에서 벗어나려고 했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둘 사이에 흐르는 긴장감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갔지요. 그 순간 태훈은 갑자기 가슴이 벅차오르고 어지러워졌습니다. 그는 마님의 눈을 제대로 바라볼 수조차 없었습니다. 마님, 제가 실례를 범했습니다. 태훈은 서둘러 몸을 숙이며 사과했지만 연마님은 부드럽게 고개를 저으며 말합니다. 아니다. 내 덕분에 다치지 않았으니 오히려 고맙구나. 그날 밤 연마님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지요. 마음속에서는 자꾸만 태훈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이게 무슨 감정일까? 태훈이는 나보다 훨씬 어린데 어찌하여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지? 연마님은 스스로를 달래보려 했지만 오히려 더 깊은 감정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한편 태훈 역시 자신 안에 싹트기 시작한 낯선 감정을 감추지 못했지요. 그는 마님의 모습을 떠올릴 때마다 심장이 쿵쿵거리고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안 돼. 난 소아를 찾아야 하는데 이런 마음을 품을 순 없어. 태훈은 자꾸만 흔들리는 마음을 붙잡으려 애썼지만 감정이란 것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었지요. 그런 마음을 키워가던 한편 태훈은 하루가 다르게 총명함과 성실함으로 상단 사람들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지요. 그 가운데 특히 태훈을 유심히 지켜보는 이가 있었는데 바로 상단의 행수 설안이었습니다. 저 행수는 원래 미모와 지혜로 연마님의 신임을 얻은 인물이었지요. 하지만 그녀는 마음 깊숙이 마님을 뛰어넘어 자신만의 상단을 세우고 싶은 야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서행수는 몰래 태훈을 자기 방으로 불러들입니다. 태훈은 영문을 몰라 긴장한 채 그녀의 방으로 들어갔지요. 태훈아, 어서 오너라. 내가 너와 단둘이 할 이야기가 있단다. 서행수의 눈빛은 야릇한 빛을 발하고 있었지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달콤한 유혹이 스며들어 있었고 태훈은 본능적으로 경계심을 품었습니다. 행수님, 이 늦은 밤에 무슨 일이시죠? 서행수는 가볍게 웃으며 태훈의 곁으로 다가왔지요.
그녀는 부드러운 손길로 태훈의 어깨를 쓰다듬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너는 내가 본 상단의 청년들 중 가장 총명하고 듬직한 사내이다. 그런 내가 어찌 이곳에 머무르며 하찮은 일을 하고 있는 게냐? 내가 따로 상단을 차리려 하는데 내가 나와 함께하면 크게 성공할 수 있을 것이야. 태훈은 서행수의 뜻밖의 제안에 당황했지요. 하지만 마음속에는 연마님의 얼굴이 또렷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는 침착하게 고개를 저으며 단호히 말했습니다. 행수님의 뜻은 감사합니다만 저는 연마님만을 모시겠습니다. 제가 받은 은혜를 잊을 수 없습니다. 서행수의 얼굴은 태훈의 거절에 싸늘히 굳어졌지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워졌습니다. 어리석구나, 태훈아. 연마님은 내게 아무것도 줄 수 없어. 나를 따르면 더 큰 것을 얻을 수 있을 텐데. 태훈은 다시 한번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행수님. 제 뜻은 변하지 않습니다. 태훈이 굳은 결심을 밝히자 서행수의 눈빛은 싸늘하게 변하고 말았지요. 그녀는 마음속에 깊은 앙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내가 감히 내 제안을 거절하다니. 좋다. 내 놈이 후회하게 만들어주마. 서행수는 속으로 음흉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지요. 다음 날 아침 상단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연마님의 귀한 장신구가 감쪽같이 사라졌기 때문이지요. 서행수는 기다렸다는 듯이 마님 앞에 나서며 말했습니다. 마님, 어쩌면 범인은 가까운 곳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최근 상단에 새로 들어온 자들부터 살펴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연마님은 고민 끝에 수색을 허락했고 곧바로 태훈의 방에서 장신구가 발견되고 말았지요. 태훈은 억울함에 당황하여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마님, 저는 결코 도둑질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발 믿어주십시오. 연마님은 그런 태훈을 깊이 응시하며 한숨을 내쉬었지요. 그녀의 눈빛에는 고민과 혼란이 교차했습니다. 태훈아, 나는 너를 믿고 싶다. 그러나 장신구가 내 방에서 나왔으니 너의 무고함을 증명할 증거가 필요하다. 서행수는 옆에서 미소를 지으며 태훈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그녀는 속으로 음흉하게 중얼거렸습니다. 내 제안을 거절한 대가가 어떤지 이제 알겠느냐, 태훈아. 태훈은 분노와 억울함에 가슴이 미어졌지만 무력하게 고개를 떨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깊은 절망이 밀려왔지요. 하지만 태훈은 아직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바라보는 연마님의 슬픈 눈빛을 보며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리라 다짐했지요. 반드시 이 억울함을 벗고 저의 결백을 증명하겠습니다. 연마님은 태훈의 진심 어린 눈빛에 다시 한번 흔들렸지요. 우선 알겠다. 이 일은 덮어줄 테니 다가온 약재 거래에 최선을 다하거라. 연마님의 상단은 압록강에서 큰 규모의 약재 거래를 준비하고 있었지요. 이번 거래만 성사되면 상단은 더 큰 번영을 누릴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연마님은 기대에 부풀어 있었지만 마음 한편에는 태훈의 사건 때문에 가슴이 무거웠지요. 거래 당일 아침 상단의 약재를 실은 배들이 압록강가에 줄지어 섰습니다. 연마님은 긴장한 얼굴로 사람들에게 지시를 내렸지요. 오늘 거래는 우리 상단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요한 일이니 모두 정신을 바짝 차리거라. 그러나 멀리 떨어진 강둑 위에서는 서행수와 곽칠복이 은밀한 미소를 주고받으며 불길한 계획을 진행하고 있었지요. 서행수님,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요. 곽칠복의 보고에 서행수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오늘로 연마님 상단은 끝장이다. 내가 제대로만 움직여준다면 앞으로 크게 후하게 보답하겠다. 서행수와 곽칠복은 강상류에 몰래 사람을 보내 거대한 뗏목에 가득 싣고 있던 약재를 훼손하도록 지시했지요.
얼마 지나지 않아 압록강 상류에서 요란한 소리와 함께 비명이 울려 퍼졌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상류에서 뗏목이 파손돼서 약재가 강물에 떠내려오고 있습니다. 연마님은 그 말을 듣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요. 그녀가 뛰어나와 강물을 바라보니 엄청난 양의 귀한 약재가 물에 떠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연마님의 두 눈에서는 절망이 깃들었지요. 어찌 이런 일이. 저 많은 약재들이 모두 사라지면 상단은 끝이다. 마님은 허망하게 강물 위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무리 발을 동동 굴러도 이미 떠내려간 약재를 건질 수는 없었지요. 그 시각 태우는 멀리서 이 모습을 지켜보며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합니다. 그는 급히 강 상류로 달려가 상황을 확인했지요. 그곳에는 곽칠복이 음흉하게 웃으며 태운을 맞이하고 있었지요. 오랜만이다. 태훈이 내가 감히 행수님의 제안을 거절했으니 이런 결과를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느냐? 태우는 분노에 차 곽칠복을 노려보았습니다. 이 모든 일이 너희들 짓이었구나. 반드시 진실을 밝히겠다. 그러나 곽칠복은 비웃으며 태운에게 다가왔지요. 이미 늦었다.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상단은 몰락할 것이고 연마님은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다. 태우는 절망감을 느꼈지만 결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서둘러 마님에게 돌아와 이 모든 일이 서행수와 곽칠복의 음모라고 호소했지요. 마님, 이 모든 일은 서행수와 곽칠복이 꾸민 함정입니다. 제가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하지만 연마님은 너무 큰 충격에 빠져 태운의 말을 듣지 못했지요. 그녀는 이미 마음속에서 깊은 상처를 받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이제 모든 것이 끝이구나. 서행수는 이 상황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지요. 그녀의 계획대로 상단은 큰 빚을 지고 몰락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상단 사람들은 연마님의 저택을 떠나기 시작했고 마님의 재산은 하나둘 채권자들에게 빼앗기기 시작했지요. 그녀는 결국 초라한 작은 집 한 채만 남기고 모든 것을 잃게 되었습니다. 태우는 그런 연마님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무너졌지요. 마님, 아직 포기하지 마십시오. 제가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연마님은 애써 미소 지으려 했지만 눈물만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너의 마음은 고맙다만 이미 모든 것이 끝났다. 나는 그저 이렇게 무너지는 수밖에 없겠지. 태우는 연마님의 손을 잡으며 결심했지요. 절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진실을 밝히고 반드시 마님을 다시 일으켜 세우겠습니다. 압록강에서 벌어진 음모는 그렇게 상단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하지만 태우는 아직 희망을 버리지 않았지요. 그의 눈빛은 절망이 아닌 단단한 결의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태우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마님을 위한 죽을 끓이고 집 주변을 깨끗이 청소하며 정성껏 그녀를 보살폈습니다. 마님은 그런 태운의 헌신적인 보살핌을 받으면서도 늘 마음 한구석에 죄책감과 슬픔이 서려 있었지요. 어느 날 밤 마당에 핀 달빛이 유난히도 환한 날이었습니다. 연마님은 잠이 오지 않아 마당에 나와 있었지요. 태운 역시 그런 마님을 보자 말없이 곁에 다가왔습니다. 마님,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이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태운의 목소리는 부드러우면서도 힘이 있었습니다. 그의 따스한 손이 마님의 손 위를 살며시 덮었지요. 연마님은 태운의 손길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따뜻하고 듬직한 그의 존재가 마님의 얼어붙은 마음을 천천히 녹이고 있었지요. 태훈아, 너에게는 항상 미안할 뿐이다. 내가 너를 끝까지 믿어주지 못했구나. 마님의 눈에 눈물이 맺히자 태우는
부드럽게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아닙니다, 마님. 오히려 제가 마님께 더 잘했어야 하는데 마님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잠시 침묵이 흘렀지요. 달빛 아래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그동안 감추어 두었던 진심이 천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태훈아, 나는 이제 내가 없으면 살 수 없을 것 같다. 너는 나에게 무엇보다 소중한 존재가 되었다. 마님의 고백에 태우는 놀라면서도 그토록 듣고 싶었던 말이기에 그의 가슴은 벅차올랐습니다. 마님,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처음 마님을 뵌 순간부터 이미 제 마음속엔 마님이 있었습니다. 태우는 용기를 내어 연마님의 두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여전히 따뜻했고 그녀에게는 그 무엇보다도 큰 위로가 되었지요. 연마님은 태훈의 품에 조용히 안겼습니다. 그의 가슴에서 뛰는 심장 박동이 선명하게 느껴졌지요. 이제 더는 혼자가 아니지요.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제가 항상 마님 곁에 있을 것입니다. 태훈의 품에서 마님은 오랜만에 진정한 평안함을 느꼈습니다. 둘 사이의 벽이 무너지면서 두 사람은 그토록 애타게 기다렸던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게 되었지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작고 초라한 초가집에서 세상 무엇보다 값진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서로를 안으며 잃어버린 시간만큼 더 깊이 서로를 보듬었지요. 다음 날 아침 태우는 연마님의 곁에서 눈을 뜨며 다짐했습니다. 마님, 이제부터는 다시 일어설 힘을 얻겠습니다. 반드시 마님께서 잃어버린 모든 것을 되찾아 드리겠습니다. 연마님은 태훈의 눈을 보며 환하게 미소를 지었지요. 이제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다. 내가 내 곁에 있어주니 말이다.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를 바라보며 새로운 희망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기다리고 있어도 둘은 이제 함께였기에 무엇이든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지요. 연마님과 깊은 사랑을 확인한 후 태우는 결연한 마음으로 다시 압록강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반드시 사건의 진실을 밝혀 마님께서 잃어버린 명예와 상단을 되찾아 드리겠다는 굳은 다짐 때문이었지요. 태훈이 압록강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밤이 깊었습니다. 그는 은밀히 강가 주변의 사람들을 만나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지요. 그러던 중 우연히 압록강 부근 주막에서 뜻밖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최근에 대동강 나루터 황치권이라는 자가 엄청난 양의 약재를 몰래 창고에 숨겼다는 소문이 있답니다요. 태우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요. 그의 마음속에서 의욕이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황치권, 그렇다면 역시 서행수와 곽칠복은 그와 한패였던 게 틀림없다. 태우는 즉시 대동강으로 향하는 길에 올랐습니다. 가슴 속에는 위험을 무릅쓰더라도 반드시 진실을 밝히고 말겠다는 결의가 불타올랐지요. 며칠 후 그의 앞에 황치권의 거대한 창고가 보였지요. 하지만 창고 주위는 이미 경비병들로 가득했습니다. 태우는 조용히 어둠 속에서 창고 주변을 살펴보며 잠입할 기회를 엿보았지요. 한밤중 경비병들이 졸기 시작하는 틈을 타 태우는 창고로 몸을 날렸습니다. 그러나 창고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뒤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지요. 누구냐? 이 늦은 밤에 남의 창고에서 무엇을 하느냐? 태훈이 고개를 돌리니 바로 황치권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뒤로는 곽칠복과 수십 명의 부하들이 무섭게 노려보고 있었지요. 내 놈은 태훈이 아니냐? 이놈이 감히 죽을 곳을 찾아왔구나. 곽칠복은 이빨을 드러내며 음흉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태훈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지요. 너희들이 연마님을 몰락시키고 약재를 숨겨둔 것을 다 알고 있다. 하늘이 무섭지도 않더냐? 태훈의 당당한 태도에 황치권과 곽칠복은
크게 웃으며 비웃었지요. 내가 아무리 떠들어봐야 소용없다. 내 놈은 오늘 여기서 죽을 것이다. 황치권의 명령에 곽칠복의 부하들이 일제히 태운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태운은 맹렬하게 저항했지만 혼자서 수십 명의 부하들을 상대하기에는 역부족이었지요. 순간 태운은 창고 안쪽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창고 안쪽에는 엄청난 양의 약재가 쌓여 있었지요. 태운은 재빨리 불을 붙일 준비를 하며 위협적으로 소리쳤습니다. 한 발짝만 더 오면 모든 약재를 불태워버리겠다. 황치권과 곽칠복은 당황하여 걸음을 멈췄지요. 태운의 결의에 찬 눈빛을 보며 그들은 위협을 느꼈습니다. 미쳤구나. 내 놈도 함께 죽을 생각이냐? 하지만 태운은 흔들리지 않았지요. 오히려 당당히 맞서 외쳤습니다. 나는 이미 죽음을 각오하고 왔다. 연마님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면 목숨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태운의 단호한 기세에 황치권과 곽칠복은 잠시 주춤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바깥에서 함성이 들려왔지요. 모두 멈추거라! 지금 창고를 포위했다! 창고 밖에는 관아에서 온 포졸들이 황치권의 창고를 완전히 포위하고 있었지요. 태운이 미리 압록강에서 관아에 고발해 두었던 것이었습니다. 황치권과 곽칠복은 순간적으로 당황했고 태운은 그 틈을 이용해 약재가 쌓인 짐 속에 숨었던 문서를 찾아냈지요. 거기엔 서행수와 황치권이 꾸민 음모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제야 모든 증거가 내 손에 들어왔구나. 황치권과 곽칠복은 포졸들에게 속수무책으로 붙잡혔지요. 모든 증거를 손에 쥔 태우는 평양관아를 향해 바삐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는 그동안 억울하게 고통받았던 시간들과 연마님을 위해 반드시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는 단단한 결의가 불타고 있었지요. 관아 안으로 들어선 태운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지요. 손에 쥔 증거 서류는 땀으로 축축해졌습니다. 나리, 여기에 황치권과 설한이 행수의 악행을 밝힐 결정적 증거가 있습니다. 태운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재판관은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신중하게 검토했지요. 얼마 지나지 않아 포박된 채 고개를 푹 숙인 황치권과 설한이 행수가 끌려 들어왔지요. 이어 양반인 조억만 대감까지 묶여 끌려오자 태운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저자가 내 동생 소아를 데려간 그 양반이 아니던가? 가슴이 순간적으로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곧 태운의 눈에는 기대가 깃들었지요. 조억만이 나타났다는 건 동생 소하의 행방을 찾을 수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그때 관아 뒤편 문이 열리며 건박한 옷을 입은 젊은 여인이 고개를 숙이고 들어왔습니다. 태우는 숨이 턱 막히는 듯 했습니다. 아무리 세월이 지났어도 잊을 수 없는 얼굴이었지요. 소하야, 내가 정말 소하냐? 그의 떨리는 목소리에 소하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멍한 표정으로 오라버니를 바라보던 소하는 이내 두 눈이 휘둥그레지며 입술을 떨었지요. 오라버니가 맞으십니까? 순식간에 소하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차올랐습니다. 둘은 서로의 품에 안겨 한참을 오열했지요. 소하야, 살아있어. 추억, 고맙다.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되어 정말 기쁘다. 태운의 목소리는 흐느낌으로 떨렸습니다. 소하 역시 얼굴을 오라버니의 가슴에 묻고 목 놓아 울었지요. 오라버니가 돌아가신 줄 알았습니다. 다시 만날 수 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어요. 관아 안을 채운 사람들 모두가 그 장면에 숨죽이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냉엄했던 판관마저도 잠시 고개를 돌려 눈물을 삼켰지요. 이윽고 재판관은 목소리를 가다듬고
엄숙하게 판결을 시작했습니다. 황치권과 설한이 행수. 너희들은 온갖 거짓과 탐욕으로 무고한 이들을 해친 죄가 중하다. 여기에 있는 증거가 명백하니 이제 죄를 인정하겠느냐? 황치권과 서행수는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무릎을 꿇었지요. 재판관의 시선은 날카롭게 조억만에게로 향했습니다. 조억만, 그대 또한 이들의 탐욕과 음모에 깊숙이 연루되어 있다. 더하여 무고한 처녀를 강제로 끌고 가 첩으로 삼았으니 그 죄를 인정하느냐? 조억만은 차마 판관의 시선을 마주하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지요. 조용히 죄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순간 태운의 시선은 황치권 뒤에 서 있던 곽칠복에게로 향했지요. 곽칠복, 너는 황치권의 명을 받아 태운을 폭행하고 핍박한 죄가 크다. 그 악랄한 매질로 태운을 거의 죽음에 이르게 한 죄를 이제라도 시인하겠느냐? 곽칠복은 고개를 저으며 변명하려 했지만 판관은 그에게 더 강경하게 나아갔습니다. 이 모든 것을 목격한 증인이 여럿이다. 만약 끝까지 부정한다면 형벌은 더욱 엄중해질 것이다. 곽칠복은 공포에 질려 끝내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땅바닥에 이마를 찌으며 통곡했지요.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재판관은 단호히 선고를 내렸습니다. 황치권과 설한이는 사악한 음모를 꾸며 무고한 이들을 괴롭힌 죄로 유배형에 처한다. 조억만은 첩으로 삼은 소아를 납치한 죄로 관직을 박탈하고 평생 귀양을 보낸다. 곽칠복은 무고한 사람을 학대하고 죽음 직전까지 몰아간 죄가 크니 백대의 매질과 함께 장기적인 옥살이를 하도록 할 것이다. 재판관의 판결이 떨어지자 관아안은 환호와 박수로 터져 나왔습니다. 태우는 소화를 끌어안은 채 그제야 길게 숨을 내쉬었지요. 관아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연마님이 두 남매에게 다가와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태훈아, 소아야, 정말 잘 되었다. 이 모든 고통을 이겨내고 드디어 정의가 실현됐구나. 태우는 연마님의 손을 잡고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님, 마님의 믿음과 응원이 없었다면 절대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세 사람은 서로를 꼭 끌어안으며 관아를 나섰지요. 며칠 후 관아의 판결에 따라 연마님은 빼앗겼던 모든 재산과 상단의 명예를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태운의 헌신과 노력 덕분에 대상단을 성공적으로 재건할 수 있었지요. 태훈아, 이 모든 것이 내 덕분이다. 내가 없었다면 이 순간은 결코 오지 않았을 것이다. 연마님은 눈물을 흘리며 태운을 품에 안았습니다. 태운 역시 벅찬 감정을 숨기지 못했지요. 마님, 이제 모든 것이 바로 잡혔습니다. 앞으로는 더 이상 아픔 없이 행복하게 지낼 수 있을 겁니다. 대상단이 다시 활기를 되찾으면서 연마님의 저택은 예전의 번영을 넘어 더 크게 성장하기 시작했지요. 상단 사람들은 태운을 깊이 존경하고 따랐으며 그의 이름은 평양 전역에 널리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두 사람에게 가장 큰 기쁨은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가족의 재회였습니다. 소화를 되찾은 태우는 이제 더 이상 슬픔이나 걱정 없이 오직 행복만을 꿈꿀 수 있게 되었지요. 어느 따스한 봄날 상단의 커다란 마당에서 화려한 혼례가 열렸습니다. 평양성의 모든 이들이 두 사람의 혼례를 축하하며 찾아왔지요. 온 마을 사람들은 물론 멀리서까지 귀한 손님들이 찾아와 두 사람의 혼인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태우는 신랑의 예복을 입고 연마님 앞에 섰습니다. 연마님은 아름다운 혼례복을 입고 은은한 미소를 띠며 태운을 바라보았지요. 서로의 눈을 마주하자 그동안의 아픔과 고통이 한순간에 씻겨 내려가는 듯 했습니다.
이제야 우리가 진정한 부부가 되는구나. 기다렸던 순간이다. 연마님의 말에 태우는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님과 평생 함께할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꿈만 같습니다. 혼례를 마친 뒤 두 사람은 은밀한 방으로 들어섰지요. 방 안에는 촛불이 아늑하게 타오르고 둘만의 긴장감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태훈아, 왜 그렇게 긴장한 것이냐? 혹시 무섭기라도 한 것이냐? 연마님은 태훈의 손을 부드럽게 잡으며 장난스럽게 속삭였습니다. 태훈은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지요. 마님을 앞에 두고 어떻게 긴장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심장이 어찌나 뛰는지 마님께 다 들릴 것 같습니다. 연마님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태훈의 얼굴을 가까이 당겼습니다. 이제는 나를 마님이라 부르지 않아도 된다. 오늘 밤부터는 내 아내로서 내 곁에 있을 테니 말이다. 그녀의 숨결이 태훈의 얼굴에 닿았고 두 사람의 입술이 부드럽게 맞닿았습니다. 그 순간 둘 사이를 가로막던 모든 벽이 사라지고 깊은 감정만이 남았지요. 태훈은 연마님을 더욱 깊이 품에 안으며 속삭였습니다. 평생 당신을 지키겠습니다. 그 어떤 일이 있어도 결코 놓지 않을 겁니다. 그날 밤 둘은 달콤하면서도 깊은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서로의 온기와 마음이 완벽히 하나로 녹아들었지요. 두 사람의 사랑은 대동강의 물결처럼 끝없이 흐르며 영원히 지속되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곁에서 평생을 함께하며 행복의 강물을 따라 흘러갔지요. 그렇게 태훈과 연마님은 많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 언제까지나 행복한 날들을 보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아픔은 없었고 오직 기쁨과 사랑만이 가득한 삶이 두 사람 앞에 펼쳐졌지요.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으로 인해 소중한 인연을 맺은 모든 분에게 행복한 나날과 사랑이 넘치는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앞으로 인연을 이어갈 수 있게 노력하는 야담 보부상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